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홍일의 공감 박홍일입니다. 오늘 한국은 지금 7번째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미주 한인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부제로 65세 이후의 여기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약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30-40년을 살아온 미주 한인들 가운데 은퇴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해당이 되고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젊은 시절에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다시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음식이 그립고 한국말이 또 편하고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 한국에서 사는 일이 여행처럼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체류 자격과 건강보험, 미국 연금, 세금, 주거 등의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한국으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1세대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인종차별을 견디며 가게를 운영하고 또한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미국에 뿌리를 내렸지만 부모 세대는 30-40년 일한 후 은퇴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나라가 워낙에 넓어서 자동차가 없으면 장복이나 병원 방문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80세가 넘으면 사실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큽니다. 물론 65세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가 있지만 말입니다. 자녀가 가까이 살더라도 직장과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부모를 자주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주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아주 편리합니다. 병원 접근성도 좋고 또 식당과 시장, 문화시설 등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또 집 주변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동, 취미, 각종 교양 프로그램 등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무엇보다 한국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노년기에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막상 돌아와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식 생활에 익숙해진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한국의 인간관계와 문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에서 40년을 살다 보니 전세 같은 한국 사회 시스템이 이해가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영국 귀국하기보다는 한국에 와서 몇 달씩 살아보는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덴버에 사시는 저희 셋째 형님도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체류할 적에 장단점도 살펴보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어떻게 체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재동포, 즉 F4 비자 체류 자격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F4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취업이나 금융거래 등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체류 자격입니다. 다만 F4 비자를 받았다고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거소 신고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번호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개통, 은행 거래, 건강보험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증을 얻기 전에는 사실상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습니다. 저는 2024년 이제 9월 7일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거소증을 취득하는데 한 2달 가까운 행정기간이 걸렸고요. 현재 이제 2년 가까이 체류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소증, 즉 F4 비자를 3년간 더 갱신을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국적 회복이라는 선택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두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내 입국과 국적 회복 신청, 심사와 허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과거 국적과 가족관계 등록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 외국인청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복수 국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셋째, 가장 관심이 큰 게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퇴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이 의료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과 체류 자격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이지만 영주 자격 등 일부 체류 자격에는 다른 적용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다 외국 여행을 가서 한 달 이후에 돌아올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해 6월에 미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30일 이내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자격은 이제 계속 유지를 했고요. 다시 6개월간 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리고 출국 기간이나 소득, 재산, 가족 관계에 따라서도 보험료와 자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6개월만 있으면 무조건 같은 조건으로 가입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체류 자격과 입국일을 제시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를 거의 보장하지 않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되며 한국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메디갭 상품은 해외여행 중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보장하지만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반 의료보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더라도 65세 이상의 미주한인은 메디케어 파트 B나 처방약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과 재가입 시 보험료 가산 문제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료보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신속하게 잡을 수가 있고 모든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의료 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수급 자격을 갖췄다면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65세 제 생일에 신청을 해서요. 미국에 있는 제 은행 구자를 통해서 제가 그 돈을 매달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연금의 해외 직접 입금이 가능한 국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민권 여부와 연금 종류, 부양 가족, 유족 연금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소, 혼인 상태, 시민권이나 체류 상태가 바뀌면은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은 어느 한 나라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은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나라에서 무조건 연금을 이중으로 전액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 나라에서 한미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과 개인의 기록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세금과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겠는데요.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의 임대소득과 배당, 이자, 주식거래 등 해외 소득이 한국의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의 소득 신고 의무가 계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조세 조약과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단순히 183일이라는 숫자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기간, 가족과 재산,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부동산과 증권 계좌, IRA를 보유한 채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반드시 한미 양국의 세무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집을 사는 것이 좋을지 임차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과 한국에서 실제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과 대중교통, 교회, 복지관, 친구들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처음 1, 2년은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면서 지역을 경험해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시 광교에 이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년여 정도를 더 월세를 살면서 저도 이제 거주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도요, 서울만 구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원시의 광교, 성남의 분당, 인천 송도, 고향 일산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교통과 의료 문화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그 절차나 그리고 또 어휘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해가 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민의 이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한국행을 결정할 적에 돈과 의료 문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에 돌아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나 대학 때 친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가족과 생활이 있고 수십 년의 공백으로
사고관과 대화의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국에 있는 자녀와 손주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 등 그렇게 가족 행사 때 미국과 한국 사이의 거리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교회, 동문회, 운동모임,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다면 한국 생활은 훨씬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고향입니다.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일군 삶을 정리하고 고향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민입니다. 한국은 의료와 교통이 편리하고 한국어와 한국 음식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자격, 그리고 또 건강보험, 세금, 주거, 가족과의 거리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일정 기간 한국에서 살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 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보다는 몇 달 정도, 또한 1, 2년 정도 간격을 두면서 천천히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집하고 금융계좌를 성급하게 정리하지 말고 한국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한 가장 중요한 아플 때와 외로울 때 날 도와줄 사람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단순한 귀향을 넘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 박훈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 하시고 또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